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담화를 나눴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백지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시가 대전 청년하우스를 조성했습니다. 2025년 준공될 충청북도의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담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개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난 19일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 청년 TF 행사 후 문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뉴스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 토론회에서 개각과 관련해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히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에 대해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게 몹시 아쉽다며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심이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이며 대선 후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업인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번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다시 백지화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밝혔습니다. 검증위의 발표 이후 영남권 의원이 다수 포함된 국민의힘 내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제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해 간소화한 절차에 보완 조사를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파리공항공단에 맡긴 조사에 의하면 가덕도는 김해공항, 밀양에 이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새마을 부녀회와 적십자 봉사회 회원들이 김장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김장김치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 전달됐습니다. 강북구가 지원하고 강북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새마을부녀 회원 150여 명과 단체 운영진,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강북구 지역 13개 동과 새마을회관에서 김장을 버무렸습니다. 참가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1,700여 포기는 동주민센터로 배부돼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소외된 이후 800가구에 지원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북구 지회 주관으로 구청 광장에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적십자 북부봉사관 직원을 포함해 봉사회원 50여 명이 버무린 김장은 9kg씩 낮게 포장돼 적십자 결연 세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28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강북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움츠러들고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옥상에 텃밭을 설치한 번동중학교에서 농산물 수확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도시농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는 도시명 생활권 텃밭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텃밭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2016년부터 건축물의 옥상 텃밭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한 데 이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자투리 공간에도 텃밭을 조성하는 등 꾸준하게 녹색 쉼터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의무화 한 해 전부터 60제곱미터 면적의 텃밭에서 작물을 가꿔온 번동중학교는 교과과정과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제한을 받기 전까지 텃밭을 관리하는 학생 동아리 번동 천사반을 중심으로 파종과 모종, 재배,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학생 주도의 체험학습이 이뤄졌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정성 들여서 가꾸니까 이렇게 컸을 때 물을 뽑았는데 기분이 좋았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알게 돼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동아리를 통해서 하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신기하고 좋았고 뭔가 앞으로 혼자서도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학교 측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과 텃밭을 읽었다며 올해 경작한 배추와 무, 고추 등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나눠 수확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을 비교할 때 수입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걸 학생한테 알게 하고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시농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는 학생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 거리의 생활권 텃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호흡기 관련 환자가 증가합니다. 그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로 의심되는 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의료기관에 부담이 있었는데요. 마포구 보건소는 이와 관련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마포구 보건소 1층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민간 의료기관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클리닉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안전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음압시설이 구비된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 접수실 등을 설치합니다. 방문자는 우선 클리닉에서 선별 진료 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일반적인 호흡기 발열 의심 환자는 클리닉에서 진료 후 처방을 진행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 오는 12월 클리닉 설치를 마치게 되면 마포구는 보건소 1층에 선별 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모두 갖추게 돼 감염병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의왕시 유일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이 새로운 행복공간 마련 프로젝트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새로운 꿈이 있는 집으로 멋지게 탈바꿈하고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11월 13일 의왕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주식에는 의왕시 관계자를 비롯해 녹향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금자리 개소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난 19년 녹향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5월 완공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녹향원이. 근데 낡고 굉장히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가 있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이렇게 멋진 보금자리를 오늘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보금자리에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녹향원의 현재 입소자는 총 16명으로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입소자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대전 청년하우스를 조성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총 226실 규모의 대전 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전 청년하우스 입주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사용료 27만 5천 원, 월 관리비 2만 원, 입주 기간은 2년이며 기숙사실에는 침대, 옷장, 냉장고, 에어컨, TV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신청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인공지능 분야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광주 AI 창업 캠프 1호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AI 창업 캠프는 인공지능 분야 예비 창업자 양성과 창업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공간으로 35개 기업이 입주해 성장의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광주시는 입주 기업에게 독립형 사무공간 등 최적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라던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내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유니콘이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예비 창업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 청년 창업가들이 광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읍면동 주민센터 6곳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복지와 건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진읍과 성덕동, 강남동, 홍제동, 포남 2동, 교 1동 주민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기존 찾아가는 복지에 건강 기능을 보강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순차적으로 간호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과 소집단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복지도시 강릉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에 위치한 달빛 생활문화센터는 폐교 후 유휴 상태로 남겨진 초등학교 자리를 생활권형 문화센터로 재탄생시킨 곳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을 마련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메밀꽃, 봄봄, 그리고 운수 좋은 날이 상영됐으며 오후 8시부터는 특별 상영으로 보헤미안 랩소디가 상영됐습니다. 달빛 자동차 극장은 일반 자동차 극장처럼 주차 공간을 별도로 구분했으며 행사 1시간 전부터 차량 50대 선착순 입장으로 관람료는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달빛 자동차 극장 연계 프로그램으로 신비가든에서는 봉평꽃 등 작은 미술관 기획전이 열렸고 오후 5시부터는 신비가든 클로징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횡성군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횡성 전통시장 일원에서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공무원, 횡성소방서, 횡성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없는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주제로 매월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5년 준공돼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화장품 산업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79만 4,747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5년까지 2,667억 원이 투자됩니다. 투자 선도지구는 지역 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정합니다. 특히 선정된 곳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생활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 62억 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건설 단계에서만 생산 유발 효과 3,77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106억 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대기업 중심의 기존 화장품 산업 정책을 벗어나 강소 중소기업이 직접 되는 건강한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품 종합기업 지원센터와 글로벌 천연물 화장품 소재와 실증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오송을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제조, 마케팅과 판매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화장품 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지난 5일 가스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가스 안전장치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가스 사고 취약 시설인 경로당에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노후 가스 설비를 교체해 경로당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 내 경로당에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LP가스 판매협회 보령지회는 노후 압력 조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400여만 원을 기준 충족 가입자 1,425세대에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한 세대에게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절약 실적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는 가구 중 대표 1인이 탄소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어느덧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톡발 지진 판명부터 지진특별법 제정까지 포항 시민의 모두의 힘으로 피해를 조금씩 극복해 왔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열린 포항 지진 3주년 국제포럼에서는 포항 지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112로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1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지진의 교훈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2020 포항 지진 3주년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열발전에 의한 포항 촉발 지진과 유발 지진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 재건 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진 및 지질 관련 저명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 윌리엄 엘스워스 스탠퍼드 교수가 영상으로 포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질과학 및 지반공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후 국내외 학자들은 유발 지진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포항 지진의 피해 회복과 도시 재건을 위해 우리 지역의 접목 가능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영렬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장은 재난 이후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정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방안을 시정에 접목해 지진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돌산읍을 포함한 22개 수매장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 미공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 검사장 내 모든 인원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공공비축 미공 매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377톤이 증가한 1,434톤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일미 2개 품종으로 농가 편의를 위해 800kg 톤백과 40kg 포대벼로 수매됐습니다.
전주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 바로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조촌동과 우화동, 동서학동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운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교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운의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바로운 버스를 통해 운영되는 18개 노선에는 소음이 적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친환경 전기버스 12대가 투입돼 미세먼지와 매연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시민교통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등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무주군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이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을 격려하며 무주 농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농촌 지도자 무주군 연합회가 주관하고 8개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농촌 지도자 무주군 연합회 관계자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농업인들이 한마음이 돼야 무주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느 해보다 힘든 일이 많았음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업이 무주의 근간이요, 농업인 여러분이 무주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건강 가득 소득 농업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진안군 주민협의회가 용담호 상류 지역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수질 개선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황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용담호 수질 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가 오는 23일까지 용담호 상류 지역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수질 개선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용담호는 전북 도민의 70%와 충남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로 쓰고 있어 전북 도민의 생명수로 불리고 있는 만큼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 개선 협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에 따라 용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신 주민협약을 통한 자율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전라북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에서 향상 등급의 좋은 점수를 받으며 수질 자율관리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질 개선과 관련된 정화 및 홍보 활동을 펼쳐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